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흥하해운이 그쵸, 고가 대비해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종가 기준에서 14%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미 돌파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고가에서 추격하는 건 단타 외적인 다른 움직임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타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타 종목군과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 이런 종목군을 구분지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흥하해운을 포함해서 그쵸, 모든 종목들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인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미 군함에 발사한 순항 미사일을 격추했다. 그쵸? 뭔가 좀 지정학적 위험 요소들이 격화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시세가 시작하는 시작점에 어떤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미 군함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격추. 그쵸. 미 구축함 라브노 향해서 후티 반군 순항미사일 이런 내용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 나온 게 10월 19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보세요. 애초에 6월과 7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이때부터 추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관심 종목에 넣고 지속적으로 가격대를 체크를 해야지만 이런 종목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쫓아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미 신고가 구간에서 거래가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할 겁니다. 근데 하락하는 과정에서 재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그걸 내가 계속 보유하면서 지켜봐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해야 되고, 지금은 추격은 하지 마세요. 추격은 하지 마시고 눌림목을 기다리세요. 눌림목 나올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눌림목 나올 건데 그 눌림목 과정에 대해서 내가 가격을 어느 정도에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구조 자체가 다른 종목에 한해서도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어떤 이슈나 올라갈 수 있는 내용, 호재거리,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온다. 최종적으로는 이 내용이에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물동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물류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찾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지 마세요. 실적이 나쁜 종목을 찾아야,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옥석을 가리는 걸 어떤 특정한 내용을 토대로 옥석을 가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내가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오늘 그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흥하해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고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자,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1,700분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이고요. 1월 달 내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제 300분 남았습니다. 500분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빨리 찼어요. 그래서 제가 2,000분까지 늘렸습니다. 어쨌든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흥하해운 뭐예요? 신고가죠. 그렇죠? 그래서 흥하해운을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른 신고가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자, 여기 소통망이고요. 여기 1월 15일, 그쵸, 시장가 매수 언제입니까? 8시 51분,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 무슨 소리예요?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죠. 그쵸? 그게 요 날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그쵸? 어때요? 오늘 상한가 마감됐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꾸준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돌파하는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돌파 구간의 핵심 사항은 신고가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하루에, 그쵸, 이렇게 상한가를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제가 원래 스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종목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팝니다. 안 파는데 동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이번에 첫 번째 만드는 그 구간이 왔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동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매도하고 나온다.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시가에 털고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자, 보세요. 1월 12일 롯데정보통신, 그쵸? 그리고 흥하해운,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오늘자 내용하고 똑같죠. 8시 49분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에 사라. 8시 50분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에 사라. 흥하해운 정확히 진행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흥하해운 한번 보면, 자,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어야 되고, 그쵸? 여기서 내가 여기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저가를 정확하게 잡아냅니까? 그 자체 불가능하다. 쓸데없는 시간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돌파 구간에 대해서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하루에 상한가씩 가는, 그쵸? 1월 12일, 1월 12일, 그쵸? 정확하게 흥하해온 시가 체결시켜라. 그쵸? 그랬을 때 3,890원, 하루에 10% 정도 수익, 오늘 14% 상승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보유했을 때 내가 25%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죠?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토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고가에서 못 팔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고가에 정확하게 팔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고가를 버리고 시작 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선 가격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토대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식의 내용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꾸준한 수익 모델, 즉 신고가 매매 구간에서 첫 번째 공략 시점에 매매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흥하이온 계속해서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자, 롯데정보통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계속해서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항상 이런 모든 종목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신고가를 기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올려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이래서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자꾸만 고가에 물리고 어렵다 막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요.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쵸?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운과 같은 종목을 잡을 수 있도록, 그쵸? 여기 나오는 그 신고가 검색기 다 여기서 나온 종목들인데, 그쵸?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어떻게 추적을 할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그쵸?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쵸? 이 매매 내역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흥하해운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흥하해운으로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 그쵸? 쭉 내려보면, 자, 보세요. 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근데 이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뭔가 낌새가 있었고 정확하게 확정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인데, 신고가를 6월과 7월 달부터 만들었을까요? 이때부터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뭘 했어요?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떨어질 때 매도를 하고 올라갈 때 매수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 그게 신고가 구간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마지막 매수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저는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한다. 그래도 수익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얼마에 매수하는지, 오늘 핵심 내용, 그렇죠? 요 내용인데, 흥하해운의, 그렇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눌림목에 잡아야 됩니다. 눌림목에, 그렇죠? 이 눌림목에 잡았을 때 내가 단기,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내용을요,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분량이 많아서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잡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고, 역시나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흥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쵸? 그것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 그쵸? 어떤 관점에서 공략했고 어느 정도의 이 가격대, 그쵸? 종목별로 이 가격대를 잡고 있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